어려운 기술도 쉽게 전달하는 쉐어드 IT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쉐어드 IT 장도환이고요. 오늘은 복잡한 IT 환경을 가장 간편하게 보호하고 가성비 또한 최고인 백업 솔루션 넷볼트 플러스라는 주제로 퀘스트 소프트웨어와 함께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온프레미스와 퍼블릭 클라우드 그리고 하이브리드의 멀티 클라우드까지 IT 환경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IT 환경이 복잡해졌다는 것은 그만큼 IT 관리자가 신경 써야 할 것이 늘어났고 보호해야 할 대상 역시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요. 이렇게 또 보호해야 할 대상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간편하게 이러한 복잡한 IT 환경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에 대한 해결 방안을 오늘 웨비나에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양한 IT 환경을 단일 솔루션으로 백업하고 필요할 때 빠르게 복구함은 물론 비즈니스 연속성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퀘스트 소프트웨어 넷볼트 플러스의 특징을 이어지는 세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션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준비된 이벤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내용을 토대로 퀴즈 2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퀴즈는 세션이 다 끝난 다음에 채팅창 그리고 질문창에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모든 퀴즈의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중 5명 추첨해서 스타벅스 카라멜 마키아또 기프티콘 드릴 거니까 세션 내용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션을 들으시는 도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기다리지 마시고 우측 하단에 있는 질문 아이콘을 클릭해서 질문창으로 이동하신 다음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된 담당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답변을 달아드릴 예정이고요.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 중 5명을 추첨해서 스타벅스 디저트 세트 기프티콘 드릴 거니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단 세션 내용과 크게 관련이 없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해 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세션이 끝난 다음에 설문조사가 공개가 됩니다. 이 설문에 참여를 해주시는 분들 중 50명 추첨해서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 드릴 거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벤트 내용도 다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오늘의 웨비나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발표자를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퀘스트 소프트웨어 윤상철 이사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퀘스트 소프트웨어에서 데이터 보호 제품 프리세일즈를 맡고 있는 윤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 잘 부탁드리고요. 네. 네, 그럼 발표자를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넷볼트 플러스 소개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시간에 넷볼트 플러스의 궁금증을 하나도 없이 다 해소하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넷볼트 플러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넷볼트 플러스 소개에 앞서서 저희 회사 퀘스트 소프트웨어를 좀 소개를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급변하는 엔터프라이즈 IT 환경에서 다양한 소프트웨어 솔루션들을 제공하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뭐 온프레미스라든가 또 클라우드 환경에서 인프라라든가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이동, 관리 이런 것들을 또 보호하고 해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 퀘스트 소프트웨어는 크게 3가지 비즈니스 유닛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계정을 설정하고 또 아이디를 관리할 수 있는 원 아이덴티티 비즈니스 유닛인데요. 저희는 줄여서 OI라는 비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 매니지먼트 솔루션입니다. 이 비유에서는 저희가 MSC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액티브 디렉터리에 대한 권한이라든가 그다음에 재복구를 위한 솔루션들을 이 npm이라는 그 솔루션군에 저희가 포트폴리오 제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드릴 백업 제품인 넷볼트 플러스는 저희가 인포메이션 앤 시스템 매니지먼트 영역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하고 또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로 저희 퀘스트 소프트웨어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제품 포트폴리오가 되게 범위가 넓습니다. 예, 저희가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이다 보니까 네. 보안 또 최근에 이제 MS 제품들이 이제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네. 많이 또 사용을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또 MS에 프렌들리하게 또 다양한 솔루션들로 그 비즈니스를 연속성 있게 가져가기 위해서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캐스트는 급변하는 그 IT 환경에서 저희 솔루션으로 또 새로운 전략들을 꾸려 가실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데이터 보호 쪽에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캐스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사를 좀 먼저 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고객사는 이제 포춘지가 선정한 글로벌한 500대 기업의 약 95%를 저희 캐스트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는 의미이고요. 뭐 이 의미는 사실 뭐 글로벌하게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국내에서도 표시는 되지 않았지만 저희 캐스트의 다양한 솔루션들을 사용하고 계시고 저희 제품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얻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캐스트 제품은 뭐 믿고 사용하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넷볼트 플러스를 저희가 설명하기 전에 넷볼트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히스토리를 보시면 저희 넷볼트는 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오래됐네요, 생각보다. 사실 뭐 역사가 오래됐다고 해서 요즘에 IT 솔루션들이 뭐 네. 핫한 솔루션은 아니고요. 아, 예, 그렇지만 그 의미는 뭐냐? 제가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것들은 과거에도 저희 네. 넷볼트는 백업 제품으로서 고객의 데이터를 네. 신속하게 백업받고 또 안정적으로 복구했던 그런 잘 해왔었고 네. 지금도 백업 솔루션으로서 또 현재서 잘 해오고 많은 네. 고객사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해 나갈 거라는 의미에서 좀 히스토리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넷볼트는 지금 현재 13버전이 최신 버전으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 저희가 또 한 2014년 정도에는 백업 어플라이언스를 DRC로 출시를 해서 공급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이다 보니까 네. 이제 하드웨어를 버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전문으로 소프트웨어 정의, 중복 제거, 백업 스토리지, 코어 스토어를 또 출시를 하게 됩니다. 네. 여기는 기존의 이제 DR 시리즈의 엔진들을 그대로 흡수를 해서 메리트 있는 백업 스토리지로 이제 출시를 했고 이것들을 이제 잘 머지해서 2013년 작년에는 넷볼트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백업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그 백업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예전에는 백업을 빨리 받는 것들을 선호했을 때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잘 복구되냐에 네, 대한 네, 네. 것들도 사실 이제 많은 BMT라든가 POC를 네. 통해서 검증을 했던 부분들이고 네. 이제는 그 랜섬웨어라는 네. 그런 하드들 때문에 백업 데이터를 얼마만큼 더 안전하게 네, 네, 가져가냐. 네. 이 뭐 최후의 이제 방어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더 이제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네. 어쨌든 오랫동안 신뢰가 이제 검증이 됐다라는 거니까 그만큼 믿고 데이터를 맡기고 저 백업 받고 해도 안심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뭐 네. 다른 그 어플리케이션들도 많이 있겠지만 백업 어플리케이션들은 실질적으로 다른 것들보다 더 사실 뭐 연속적인 서비스에 바로 접근해 있지는 않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들이 무너졌을 때 네. 최후의 보루죠, 보류로 진짜. 네. 백업된 데이터를 복구를 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어떤 고객사든 또 어느 시점이든 사실 그 부분들은 항상 검증을 해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기존에 사용하던 고객들이 저희 것들을 계속 사용한 부분들도 있고 네. 또 백업 솔루션들은 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솔루션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검증을 해온 솔루션들이기 때문에 네. 백업 솔루션만큼은 뭐 다른 어떤 어플리케이션보다 믿고 사용하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넷볼트는 사실 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네. 하신데 넷볼트 플러스는 그럼 도대체 어떤 솔루션이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실 건데요. 넷볼트 플러스는 뭐 왼쪽에 보시는 넷볼트와 코어 스토어를 하나의 캡슐화한 제품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넷볼트가 잘하고 있는 기능들, 강점들, 네. 그다음에 코어 스토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강점들을 접목을 시켜서 이 두 가지의 특징들을 넷볼트 플러스화 시켜가지고 더 많은 기능들을 백업 솔루션에서 제공을 함으로써 고객은 넷볼트 플러스를 도입을 하시게 되면은 기존의 백업 솔루션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기능들로 운영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넷볼트 플러스만 제공이 된다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전히 세 개의 포트폴리오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기존과 같이 세 개의 포트폴리오를 다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넷볼트를 운영하시는 고객사가 만약에 이제 버전업을 하시고 네. 코어 스토어를 추가로 도입을 하신다 그러면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뭐 특징이라든가 장점들을 넷볼트 플러스화해서 또 운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메리트를 또 가질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넷볼트 플러스 백업 솔루션의 특징들 알아볼 건데요.
특징들을 보시게 되면 사실 많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몇 가지 특징들을 골라서 네.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특징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많은 고객사들을 만나면서 현업에서 들려오는 그런 어려움들, 네. 그다음에 대응책들을 또 같이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광범위한 운영체제 플랫폼. 사실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실질적으로 고객사를 만나서 백업 솔루션 도입을 검토를 할 때 사실 이 부분들을 제일 먼저 터치가 됩니다. 윈도우와 리눅스, 그 다음에 유닉스 이와 같은 그 운영체제들을 통합으로 백업을 하기를 원하는 고객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리눅스에 대한 이슈들이 있죠. 뭐 CentOS 지원이 중단이 네, 되고 맞습니다. 또 상용 리눅스를 사용을 하면서도 사실 이제 유지 보수에 대한 부담을 또 많이 겪는 고객사들이 생기면서 네. 다른 배포판들을 설치를 할 수 없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다양한 리눅스 배포판들을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부들도 상당히 이제 중요해졌고요. 그럼으로써 또 공공 같은 경우는 보안의 이슈 때문에 또 리눅스의 최신 버전 9.0까지 업그레이드를 빨리 해야 되는 그런 고객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게 다양한 리눅스 배포판과 버전업을 통해서 지원 여부도 반드시 필요했던 부분들이고요. 또 국내에서 나오는 이제 프로 리눅스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데폴트 플러스는 마스터를 뭐 기존 윈도우뿐만 아니라 리눅스로도 운영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고객사가 원하는 운영 체제를 또 아울러서 백업할 수도 있고 고객사가 원하는 OS에 저희가 백업 솔루션을 운영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백업 솔루션에 비해서 이 지원되는 운영 체제가 좀 더 많다라고 이해해도 괜찮나요? 어떤가요? 네, 기존의 엔터프라이즈 제품들이 이렇게 사실 당연히 해왔던 운영 체제 지원 목록들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엔터프라이즈 업체인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제조사들도 사실 이제 환경이 많이 변하면서 그 UTL로 되면서 리눅스 환경이나 네. x86 환경이 많아지고 가상화로 가고 네. 뭐 클라우드로 가다 보니까 사실 이제 거기에 흐름에 맞춰 가지고 이제 지원을 이제 배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또 신규 솔루션들 같은 경우는 기존 리눅스를 또 지원하기에는 사실 이제 시장이 없다 보니까 또 배제하는 경우도 생기고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 국내의 많은 엔터프라이즈 고객사들과 네. 다녀보면 실제적으로 레거시 환경에 중요도 높은 업무들은 유닉스 시스템들을 많이 운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차세대를 하더라도 네. 기존 인프라에 대한 백업도 같이 가져갈 그렇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엔터프라이즈 백업을 저희가 지향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모든 OS를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요. 사실 이렇게 지원하는 것들이 많은 뭐 비용과 인력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네. 저희가 아직 놓지 않고 있다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는 좀 더 저희 데폴트 플러스를 긍정적으로 도입하는데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보통 OS 지원하는 거면은 기업 환경이니까 네. 오렐, 센토OS에 추가로 한다면 뭐 우분투 요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할 것 같거든요. 네, 어차피 맞습니다. 다 검증된 환경에서만 사용되어야 되는 안정적인 OS니까 저 정도만 할 것 같은데 종류가 엄청 많아요. 요즘에는 이제 센토OS가 이제 지원 종료가 되면서 네. 로켓 리눅스를 네. 많이 사용한 분위기가 또 네, 네,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고객사들이 원하는 이제 리눅스를 뭐 얘기를 하게 되면 저희가 로키를 얘기를 하게 되면 뭐 로키도 충분히 받아들이는 분위기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로키나 알마 쪽으로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시고 아. 레드햇 같은 경우는 처음에 도입을 하셨다가 네. 매년 이제 그 유지 보수를 하라는 네, 그 네, 권고 사항이 오다 보니까 네. 좀 불편한 부분들이 분명히 또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대응책으로도 이제 로키나 알마 쪽을 네. 또 택하시는 고객사분들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포트 플러스 특징 이제 두 번째로는 광범위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또 한번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OS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또 데이터베이스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용 DBMS가 사실 기존에 더 많은 메인 데이터였다면 네. 지금은 고객사들이 이제 상용에서 오픈소스 DBMS로도 많이 넘어가고 있고 최근 자료에 의하면 뭐 거의 한 절반 정도가 또 네, 비슷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비슷해졌다라는 네. 그 결과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오라클에 치유됐던 뭐 SQL에 치유됐던 이런 백업의 어떤 환경들이 이제는 오픈 소스 DBMS에 대한 백업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백업을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지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는 오라클
시스템들도 있을 거고 또 마이그레이션한 포스트그레스QL이나 마리아DB 이런 시스템들이 혼전해 있습니다. 네. 이것들을 백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데폴트 플러스는 거기에 맞는 플러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플러긴을 통하게 되면 기존에 스크립트로 운영했던 그 오픈소스 DBMS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스크립트로 네. 운영을 해 왔었는데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는 운영자 입장에서는 스크립트 관리가 안 되고 또 엔지니어가 또 바뀌다 보면 이 스크립트가 또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그 함부로 또 사용도 못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될지 모르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중요도가 더 높아진 오픈소스 DBMS의 플러긴 모듈로 간편하게 백업받고 쉽게 운영을 할 수 있고 네. 또 복구도 백업 운영자가 복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제공을 하는 게 이제는 그 맞다라고 보고 있고 저희 데폴트 플러스에서는 보시는 모든 그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플러긴화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사용하는 DB가 그렇게 종류가 많지가 않았잖아요. 그렇죠. 저희 국내 고객사들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그 데폴트를 플러스를 사용하는 인더스트리 환경에서는 네. 거의 뭐 90% 이상이 네, 오라클이었고요. 뭐 네. SQL 네. 조금 있으면은 뭐 MySQL 정도 네. 이 정도였다면 지금은 엔터프라이즈 고객사들이 저희 이제 그 셀플렉스가 이제 DB 마이그레이션 하는 네. 툴인데요. 네. 이렇게 오라클에서 다른 그 데이터베이스로 네. 마이그레이션 하는 사항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백업을 하게 되는 사항들도 쳐다보게 되면 MySQL, MariaDB, PostgreSQL, MongoDB 네. 정말로 이제 다양한 오픈소스 DBMS들로 네. 인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백업받아야 될지 백업 운영자들의 고민들은 이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에는 시스템별로 DB를 다 따로 쓰더라고요. 네. 오라클로 뭐 산에 있는 시스템 다 연결해서 쓰는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개별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리고 좀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는 시스템은 대부분 또 오픈소스 DB로 또 가고. 예전에 이제 스타트업들이 오픈소스를 사용했었는데요. 네. 이제는 이제 뭐 우리가 알만한 대기업들도 네. 뭐 고객 DB 같은 것들도 오픈소스를 네, 맞아요. 전환해서 사용을 네.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뭐 그 IT 환경이 많이 변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DB를 여러 종류를 많이 쓰는데 각각의 DB에서도 분명히 자체적인 백업 기능을 제공하긴 하겠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파편화된 그 DB에 있는 백업 기능을 다 하나씩 쓰기는 너무 불편하니 그것들을 이런 데폴트의 플러그인 기능을 사용해서 하나로 다 통합해서 백업할 수 있으면 되게 편리하긴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 오라클에서도 오라클 백업을 위한 이제 알멘 네. 툴을 제공을 하고 있지만 네. 이것들을 이제 플러그인화 시켜서 네. 엔터프라이즈 백업 솔루션이 데폴트 플러스가 이제 백업하는 방법론이 이제 있었지만 그 나머지 이제 MySQL 덤프라든가 MySQL 백업, 마리아 그러니까요. 백업 이런 툴들도 존재를 하고 있지만 네. 이건 다 스크립트화로 이제 운영을 하셔야 되는 것들인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이제 플러그인화 됐다는 것들이죠. 네. 추가적으로는 이제 그 국산 DB에 대해서도 이제 궁금해하시는 고객사들이 있습니다. 그 공공 쪽이긴 한데요. 네. 네. 큐브리라든가 티베로, 알티베이스들도 저희가 이제 능력 있는 저희 파트너 엔지니어 분들이 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여러 레퍼런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뭐 국산 DBMS의 지원도 무리 없이 운영을 하실 수 있다, 온라인 백업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데폴트 플러스 특징 이제 다음으로는 다양한 백업 스토리지 지원입니다. 백업 스토리지 지원에 있어서 저희 데폴트 플러스는 앞서 이제 코어 스토어가 그 백업 스토리지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백업 스토리지의 1차 저장소 역할을 하고 있지만 네. 저희 스토리지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제 뭐 레거시든 아니면은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는 이제 뭐 테이블 라이브러리 PTL이죠. 네. 그다음에 중복 제거 어플라이언스 VTL이라고 네. 부르는 이런 장치들로 운영을 하고 계신 고객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뭐 또 그냥 단순히 이제 그 백업 서버, 미디어 서버에서 붙여서 쓰는 것들이 아니라 또 센 환경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네. 이런 그 환경까지 저희 데폴트 플러스는 뭐 장치가 뭐가 되든 구성이 어떻게 되든 크게 상관없이 네,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또 추가적으로 온프레미스가 되든 클라우드 되든 요즘에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백업 저장소로 이제 많은 각광받고 있습니다. 예. 진짜 정말. 예,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고 이제 네. 그 트렌드에 이제 제일 접점에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런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도 백업에 활용할 수 있게끔 네. 데폴트 플러스가 뭐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게끔 이제 옵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어스토어는 저희가 이제 캐스트만의 유니크한 프로토콜, 스토리지 프로토콜 RDA라는 걸로 네.
또 백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또 최근에는 뭐 비용 때문에 고민하시는 그 SMB 같은 경우는 네. 저희 나스 스토리지 샀는데 여기다 백업이 안 되냐라고 네. 물어보시는데요. 네네. 그 부분도 저희가 뭐 당연히 나스 스토리지도 이제 VTR화 시켜서 백업을 운영할 수 있게끔 저희가 다양하고 유연한 백업 스토리 장치를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스의 특정 볼륨 공간을 백업 전용으로 이렇게 또, 전담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음. 뭐 다른 뭐 PTL이나 VTL이나 아니면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사실 이제 접근하기 힘든 고객사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런 고객사들까지도 음.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 어떤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넷볼트 플러스 특징 다음으로는 탁월한 중복 제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뭐 중복 제거는 사실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그렇죠. 어떤 기능이고 또 얘기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음. 기능인데요. 지금 현재 뭐 온프레미스 환경에서의 중복 제거는 당연히 다들 사용을 잘 하고 네. 계시는 부분들이고 또 사실 하드웨어 VTL 장비를 사용하시는 고객사들의 중복 제거는 사실 뭐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 부분들인데요.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중복 제거는 조금 그 중복 제거 효율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디폴트 플러스가 소프트웨어 솔루션이긴 하지만 기존의 하드웨어에서 넘어온 그 중복 제거 엔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들보다 좀 탁월한 데이터 중복 제거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복 제거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겠지만 이제는 이제 데이터를 온프레미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클라우드에도 보내고 또 클라우드에서 멀티로 가고 하이브리드 하는 과정에서 백업 데이터를 얼마만큼 최소화시키고 또 밴드위스를 적게 쓰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비용 절감의 최우선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넷볼트 플러스가 제공하는 중복 제거를 통해서 저희는 그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일 효과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반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제 사스 어플리케이션들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네. 사스 어플리케이션도 중복 제거를 통해서 백업을 하시게 되면 백업 스토리지의 비용 효율적인 부분들 분명히 가져가실 수 있다는 것.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요즘엔 어쨌든 업무용 사스를 워낙에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사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어쨌든 사스 쪽에 뭐 어딘가에 스토리지에 남아 있겠죠. 네. 근데 그거를 그대로 그렇게 남아 두기에는 그 사스 서비스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데이터는 어쨌든 어느 한 곳으로 가져와서 백업을 하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뒷장에 제가 사례로 또 사스 어플리케이션 네. 백업에 대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네. 뭐 공유 책임 모델이라 해서 네. 뭐 사실 저희가 사스 어플리케이션 쓰는 고객사를 만나보게 되면 네. 한 열에 한 명 정도만 백업에 대한 어떤 그 요구 사항들이 있고 인지를 못 하고 계신 네, 것 같더라고요. 우리 이거는 백업을 안 받으셔도 돼요라고 하는 고객사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인식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뭐 사실 이제 뭐 데이터를 또 손실이 되고 또 어떤 피부에 와닿는 순간이 와야 또 네. 랜섬웨어도 걸려봐야 네, 백업 맞습니다. 솔루션을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네. 그 인식을 하듯이 요거는 좀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좀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다양한 그 백업 스토리지와 중복 제거를 통해서 저희 넷볼트 플러스가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직접적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사실 그 기존 레거시와 온프레미스와 다르게 뭐 사놓은 다음에 거기 용량 내에서 이제 운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뭐 원하는 만큼 사용을 하다 보니 네. 백업 데이터를 얼마만큼 보관을 해야 될지 또 더 정책에 맞게 보관을 하다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맞습니다. 백업 데이터가 늘어나면서 알 수 비용이 없는 추가 비용이 더 많이 네.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넷볼트 플러스에 들어있는 중복 제거 기능을 통한다면 그런 부분들 뭐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고민 없이 사용을 하실 수 있고 또 백업 스토리지를 또 비용 절감 있게 사용하실 수 있게 네.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3일 법칙의 마지막 1을 물리적인 환경에 꾸미기 어려우니까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많이 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쓰는데 뭐 그냥 저장만 열심히 하지 뭐 다운만 안 받으면 비용 그렇게 비싸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그 비용이 되게 많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클라우드에 워크로드를 올리셔서 운영하시는 고객사들의 그 이니셔티브 중에 첫 번째가 사실 이제 또 다시 이제 비용 때문에 다시 고민을 하시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제 보셔야 될 부분이 백업
백업을 어디에 받고 있는지, 음. 백업 데이터를 또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고민해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당연히 뭐 초기 도입되는 솔루션들이 중복 제거를 기능이 들어있는 솔루션들을 제공을 받아서 네, 백업 네. 스토리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잘 모르고 계셨겠지만 네. 클라우드로 가서는 이제 CSP나 MSP들이 제안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스토리지를 더 많이 사용하게끔 유도하죠. 컨설팅을 그들을. 하시는 네.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또 사용하시다가 어려움이 계시면 저희 네폴트 플러스로 한번 운영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중복 제거라는 거는 기존에 그냥 온프레미스에서 중복 제거를 한번 한 다음에 저쪽으로 넘긴다는 건가요? 아니면 저기에 저장을 하는 순간 저 클라우드에서 오브젝트 차원에서 중복 제거 된다는 건가요? 두 가지 방법을 다 취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예, 저희 이제 온프레미스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네. 클라우드로 직접 보낼 때도 네. 중복 제거해서 네. 보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백업을 한번 온프레미스 환경에 1차 백업본을 두고 네. 또 클라우드에 복제본을 둘 때도 네. 네. 기존의 원격지 복제를 하듯이 네. 동일하게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것들도 중복 제거돼서 데이터를 복제하고 저장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미만 틀려졌습니다. 기존에 이제 어플라이언스 디스크 네. 백업이라는 그 매체가 오브젝트로 바뀐 거죠, 뭐. 클라우드의 오브젝트 네. 스토리지로 매체만 변경이 됐는데 네. 당연히 동일한 기술들을 사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용을 하지 않고 운영을 하신다면 아.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또 고민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폴트 플러스 특징 다음으로는 재복구를 위해서 빠른 백업과 빠른 복구를 위한 그 CDP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뭐 온프레미스 환경에는 레거시 물리 서버들도 있겠지만 또 가상화 플랫폼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그쵸. 계시죠. 뭐 그 대표적으로 이제 VMware가 시장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네. 뮤타닉스 이런 가상화 플랫폼들을 저희 네폴트 플러스는 이제 플러그인을 통해서 에이전트 리스 방식으로 가상 머신들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VMware 환경 같은 경우는 CDP라는 중복 제거 뿐만 아니라 그 백업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네. 증분 백업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이제 영구 증분 백업을 수행을 하게 되면 백업 시간도 줄어들게 되고 백업 데이터 손실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기술들입니다. 저희 캐스트에서 데이터 보호 제품에서 이제 다른 제품에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네폴트 플러스에서도 이 CDP 기능을 지원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CDP 백업을 함으로써 백업 스토리지에 저장된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또 불러와서 VM을 바로 네, 기동을 네, 해서 네.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는 네. 그런 즉각적인 복원까지도 네. 뭐 인스턴스 리커버리가 네, 나오고 네. 하는데요. 그런 것까지 저희가 지원을 함으로써 네. VMware 가상화를 운영하시는 고객사들의 어떤 재복구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네폴트 플러스에서 포함이 되어 있다. 기존에 네폴트만 사용하고 계신 고객사라면 네폴트와 코어스토어를 접목해서 네폴트 플러스로 운영을 하시면 이와 같은 기능들을 또 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VM웨어 최근에 브로드컴 인수되면서 네. 지금 제일 어떻게 보면은 소문? 흉흉한 소문이라고 할까요? 라이센스 이제 구조 바뀌니까 네, 맞습니다. 많이 좀 비용이 예전보다는 많이 증가될 거다라는 그것 때문에 다른 거로 갈아타야지를 검토하시는 분들이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반 기업이나 아니면 공공에 따라서 또 약간의 이제 그 온도가 좀 차이가 있고 네, 네. 또 뉴타닉스로 뭐 간다는 네. 분들도 계시고 네. 또 아니면은 이제 쿠버네티스로 가는 네, 회사들도 있을 거고 네. 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사실 온프레미스 환경에서의 이제 마지막 그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가상화의 네. 어떤 그 주된 솔루션이 이제 VMware였었는데 네. 이 VMware의 이런 대응 방안을 생각을 하시는 고객사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건데요. 네, 네. 제가 볼 때는 클라우드로의 가속화가 더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또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어쨌든 VM에서 다른 걸로 갈아타려면 가상화 백업 받고 네, 다른 이기종 가상 머신으로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원활하게 잘 지원되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네, 맞습니다. 뭐 네폴트 플러스로도 뭐 가능한 부분들이고요. 네. 저희 캐스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보호 솔루션 넵티 리커버리라는 제품을 가지고도 네. 또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가상화의 어떤 마이그레이션을 네, 네, 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알겠습니다. 예, 네폴트 플러스 특징 어디에서나 실행 가능한 부분들인데요. 저희 네폴트 플러스는 하드웨어 종속성을 탈피한 네폴트와 코어스토어를 통해서 온프레미스의 어떤 인프라 환경이든 뭐 클라우드가 되든 그 다음에 다양한 환경에서의 구현이 다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라이센스 또한 또 자유롭기 때문에 온프레미스에 사용하시던 라이센스를 뭐 가상화라든가 클라우드에도 사용 가능한 부분들이고요. 또 거기에 더불어 저희 네폴트 플러스는 다양한 웹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백업의 원격 관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인 웹 UI를 통해서 뭐 전반적인 백업이라든가 네. 복구 관리를 뭐 손쉽게 운영을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많은 그 백업 에이전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스케줄 관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네. 스케줄 관리 또한 또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과 같이 통합 모니터링, 실시간 작업 상태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특정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가 특정 디바이스로 백업되는 어떤 그 스트리밍을 보시고 계시는데요. 이와 같이 한눈에 보실 수 있고 또 백업이 잘 안 되는 보틀렉이 생기는 구간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웹 UI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그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서 쉽게 백업 운영을 하실 수가 있고 또 백업에 대한 결과치를 보고서를 통해서 또 받아보실 수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한글까지 지원을 하게 되면 사실 요즘에 이제 백업이 인력들이 많이 부족하게 되고 네. 또 운영하기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까지 한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편하게 운영하실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런 UI에서 아마 다양한 뭐 예를 들어 시스템의 이제 백업을 스케줄 관리를 통해서 자동화된 백업 관리를 보통 이제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제가 어떤 세미나에서 되게 인상적인 데모를 이제 봤었던 게 시스템이 뭐 예를 들어 한 5개 정도 되면은 그 5개에 대한 백업 스케줄을 다 걸어 놓고 실행을 하면은 그 5개가 동시에 실행이 되는 거예요. 네. 백그라운드에서 동시에 실행이 되고 관리자 입장에서는 백업이 다 된 다음에 그 결과치만 이제 보면 되는 거라서 관리가 되게 편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백업이 예를 들어 뭐 스케줄 하나 걸어놨어요. 그러면 그게 이렇게 쭉 백업이 끝날 때까지 다른 백업 작업이 안 됐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이제 그게 이제 동시에 이제 그 되게끔 발전이 됐던데 네폴트 플러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실행이 되나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코스터라는 그 중복 제거 백업 스토리지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중복 제거 스토리지는 실질적으로 수백여 개의 스트림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게끔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정 클라이언트의 멀티 스트림을 또 백업을 동시에 네. 하실 수도 있고 네. 또 수백여 대의 뭐 가상 데이터 머신이나 공유를 필요로 한 네. 머신들에 대해서 또 네. 동시에 백업도 가능한 부분이고 또 가상 머신들 같은 경우 요즘은 뭐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가시게 되면 뭐 1000대, 2000대 네, 진짜 많잖아요. 이런 형태의 인프라들을 갖다가 또 백업을 빠르게 받기 위해서는 그런 멀티 스트림과 네. 멀티 채널을 구현하는 게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수십, 수백, 수천여 대의 클라이언트들을 동시에 백업하기 위한 네. 그 것들도 저희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런 UI 나올 때 그것도 보통 이렇게 나오던데 없어갖고 혹시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기본으로 제공이 되는 거였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폴트 플러스 특징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네폴트 플러스가 클라우드 계층화, 아카이브 계층화라는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앞서 잠깐 얘기를 했겠지만 이제 3일 법칙에 의해서 이제 그 다른 매체, 네. 테이프 아닌 그 다른 매체가 이제 클라우드로 여기셔도 될 정도로 네. 클라우드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로 가기 위해서 네폴트 플러스가 어떤 형태로 연결성을 제공을 하고 있는지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CSP가 제공하는 이제 다양한 뭐 스토리지 서비스들을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구성들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클라우드 계층화, 뭐 백업된 데이터를 직접 올릴 수도 있고요. 또 아카이브 스토리지를 서비스를 하고 있는 쪽으로는 이제 뭐 장기 보관 데이터라든가 이런 데이터들을 갖다가 저희가 아카이브 계층화라는 기능을 통해서 또 직접 아카이브 스토리지로 전송할 수 있는 그런 계층화 연결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면 클라우드 계층화는 저희가 이제 그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네폴트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이제 백업 데이터가 갑자기 늘어났다거나 이럴 경우에 실질적으로 뭐 하드웨어를 저장소를 이제 늘려야 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빠르게 이제 유연하게 대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어렵죠. 그럴 경우에 이제 클라우드 계층화를 사용을 하게 되면 뭐 급변하는 백업 데이터들을 갖다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다가 백업을 하실 수 있게끔 뭐 직접적으로 복제도 가능하시는 부분들이고 네. 아니면은 특정 데이터를 클라우드 쪽으로 보관을 하실 수도 있는 것들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백업 스토리지의 그 원활한 확장이 이제 가능하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라이센스 측면에서도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이제 계층화를 하시게 되면 저희가 뭐 라이센스 1테라를 드린다 그러면은 클라우드 쪽은 3테라를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총 3테라의 그 스토리지를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운영도 가능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다양한 CSP 네. 국산까지 저희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온프레미스에서 백업을 쭉 열심히 받아왔다가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관리자가 미처 파악을 못 해갖고 백업 스토리지 용량이 꽉 찬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 백업 받아야 되는 용량은 아직도 한참 남은 거죠. 그러면은 자동으로 클라우드로 백업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도 저희가 가능합니다. 그 기능을 어. 두 가지를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의 이제 온프레미스의 이제 백업 스토리지 인스턴스를 확장 개념으로 네. 예, 운영하실 수도 있고요. 음. 그러면은 이제 그 오래된 그 백업 보관주의가 좀 네. 있는 데이터들 같은 경우 네. 이런 데이터들 갖다가 계층화 티어링을 시켜서 네, 네, 클라우드로 보낼 네.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지금 백업 받을 공간이 부족해. 네. 그러면은 이거를 클라우드로 그냥 다 보내고 싶어 하는 경우에 또 그 옵션을 사용해서 호스트에 저장하지 않고 네. 클라우드로 바로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당연히 클라우드로 저장함에 있어서도 네. 데폴트 플러스가 제공하는 중복 제거를 통해서 음. 전체 데이터를 가지는 않고요. 네. 중복 제거돼서 가기 때문에 네. 스토리지 비용을 또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게 정책 기반의 오토 티어링 같은 거로 봐도 되나요? 맞습니다. 아. 예, 정책 기반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설정을 해서 네. 특정 데이터들을 갖다가 클라우드로 보낼 수가 있고요. 음. 사실 요 기능보다는 그 어떤 특정 데이터들을 갖다 클라우드에만 보관하고 싶다 네, 네, 하는 네. 경우도 그렇게 바로 아. 다이렉트로 이제 클라우드로 지원하는 기능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건 뭐 정책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유롭게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 데폴트 플러스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아카이브 계층화인데요. 뭐 아카이브 계층화는 이제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아카이브 스토리지에 직접적으로 백업 데이터를 네. 저장을 하기 위한 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카이브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이유들은 뭐 실질적으로 장기 보관에 필요한 데이터들, 이제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네. 뭐 5년, 그렇죠. 10년 이런 것들을 테이프에 보관하기에는 실질적으로 관리에 대한 불편성도 있고 가져다 확인하기 너무 오래 네, 걸려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이제는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저가의 아카이브 스토리지를 활용하는 것들이 이제 네.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데폴트 플러스는 이제 10배 용량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코어스토어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라이센스도 포함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연결만 시켜주시면 네. 사용 가능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데폴트 플러스 특징 원격 사이트 복제 3일에 이제 클라우드가 이제 접목을 네. 시킨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와 조금 이제 그림이 달라진 부분은 오프레미스 환경에 데폴트 플러스 백업 서버와 이제 백업 저장소가 있고 네.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이제 보내긴 하는데 지금의 그림은 클라우드로 보내더라도 클라우드의 그 인프라만 가지고 직접적으로 클라우드 내에 다른 재복구를 할 수 있게끔 온전하게 데이터를 다 가지게끔 복제 형태로 운영을 하는 부분이라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들은 이제 티어링의 일환이었고 네네. 그다음에 데이터를 모조리 다이렉트로 이제 클라우드로 보냈다 그러면 네. 이거는 기존의 온프레미스의 원격지 재복구 개념의 DR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거를 클라우드에 하나 더 만들어 네. 복제한다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격지에 이제 중복 제거 엔진을 하나 더 두고 그 데이터들은 실질적으로 어디에 백업을 하냐? 다이렉트로 오브젝트 스토리지다 백업을 하게끔 이렇게 뭐 복제를 하게끔 지원하는 부분들이고요. 이 기능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뒷장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기본 데이터 저장소가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앞서 그림에서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이제 정말로 이제 클라우드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이제는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도 S3 호환의 어떤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네, 다 운영하죠.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스토리지를 저희 백업 스토리지로 직접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지 비용을 또 대폭 줄일 수 있는 중복 제거 기능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시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DR 백업 데이터의 어떤 재복구 DR은 이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폴트 플러스 특징 가장 중요한 이제 랜섬웨어 보호에 대한 부분들 좀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얘기해도 사실 부족함이 없는데요. 그렇죠. 예, 불변성 스토리지. 예, 불변성 스토리지는 사실 최근에 저희 온프레미스 환경이라든가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네. 이제 백업된 데이터를 갖다가 보호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또 요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업된 데이터를 삭제되지 않고 또 뭐 암호화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변경되지 않게끔 지원하는 부분들이 불변성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사실 오프라인 이제 에어갭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테이프 장치가 가장 뭐 알맞다라고 생각하지만 테이프 네. 장치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온라인으로 연결을 해서 이제 백업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뭐 백업 받아놓고 네트워크를 뺄 수도 없는 이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뭐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 네. 더욱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온라인을 유지를 하면서 에어기업이라는 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이제 불변성밖에 없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변성을 통해서 백업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들로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에어갭은 어쨌든 네트워크로 완전히 분리가 된 거를 보통은 에어갭이라고 예, 이제 뭐 부르는데 의미상은 이제 그렇게 완전한 오프라인, 네, 그 네. 네트워크 연결되지 않는 상태를 에어갭이라고 하지만 네. 뭐 그럴 수 없는 이제 지금의 이제 사항을 네, 네, 네. 어떻게 하면은 에어갭과 같은 유사하게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불변성을 통해서 그 갭을 뭐 에어갭은 아니지만 에어갭을 따라가기 위해서 네. 사용을 하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클라우드에 있더라도 거기에 저장된 거 저기 손댈 수 없으면 맞습니다. 에어갭이나 마찬가지니까요. 네. 이제 그 부분은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이제 클라우드 잠금이 이제 클라우드 업체에서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사용할 때 클라우드 잠금을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네네. 그것들을 이제 네폴트 플러스가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온프레미스의 어떤 백업 스토리지에 백업할 때 불변성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옵션 체크를 할 수 있듯이 네. 앞서 이제 백업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직접 보내든 네. 아니면 클라우드에서 백업을 하든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활용해서 백업된 데이터들은 불변성을 해서 유지를 하라 이렇게 옵션을 주고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이 되든 이제 불변성으로 인해서 네. 랜섬웨어의 보호와 복구를 확실하게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이게 이뮤터블 스토리지에 저장이 된 데이터는 안전하게 보호가 되는 거는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최근에는 랜섬웨어가 백업 서버 자체를 공격을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백업 서버를 이제 그 공격을 하게 되면 암호화보다는 이제 백업된 데이터를 이제 삭제를 하고 해야만 이제 몸값을 받을 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네폴트 플러스는 이게 캡슐화된 제품이긴 하지만 네. 백업 서버와 백업 저장소를 네. 별도로 이제 분리를 해서 운영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컨셉으로 그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둘 간의 어떤 데이터의 그 저장은 앞서 설명드렸던 저희 캐스트만의 네, 유니크한 네, 네. 프로토콜 RDA를 통해서 네. 또 저장이 되기 때문에 해커가 이제 백업 서버에 들어와서 뭐 백업 데이터가 저장된 백업 스토리지를 아무리 네. 살펴봐도 없네요. 뒤져도 백업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 네폴트 솔루션은 그냥 단순히 IP로만 백업 저장소를 등록해서 백업을 그 RDA란 프로토콜을 태워서 전달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그 백업 서버가 뭐 랜섬웨어 공격을 당하더라도 네. 백업 데이터의 그 안정성은 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네폴트 플러스에 대한 특징들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고객 사례 한 4개의 고객 사례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네. 하나씩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이크로소프트 365 백업. 수요 진짜 많습니다, 요즘에. 네. 진짜 많습니다. 수요도 많은데 또 고객사의 니즈도 조금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게 사스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사스의 어떤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활용해서 백업을 하기를 저희도 제안을 드리고 고객사도 이제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네. 또 특정 고객사들은
굳이 온프레미스로 이 데이터를 내려받아야겠다라고 네. 하시는 고객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감사 목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있고 데이터가 꼭이뭐 MS 못 믿으시는구나. 네. 네. 마이크로소프트 못 믿으시면 누굴? 네, 믿고 안 믿고보다는 또 데이터가 내 옆에 있는 게 그렇죠. 더 그게 더 내가 낫죠. 보이는 쪽에 있으면 맞습니다. 조금 더 안정된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고객이 또 요구를 했던 부분들이고 또 이 고객사는 또 데이터 손실을 또 입었던 고객사이기 때문에 경험하셨구나. 그래서 네. 당연히 백업해야지 네, 라는 네, 네. 부분들이 그렇죠. 또 저희가 제안한 데서 좀 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음. 부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IDC에 있던 온프리미스의 어떤 시스템들과 네. 또 클라우드에 있는 SaaS 어플리케이션의 그 M365의 데이터들을 갖다가 통합 백업을 하게 되고 저희가 제안한 솔루션들로 인해서 이제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시켜 드렸던 그런 고객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 SaaS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더라도 뭐 고객이 원하는 위치에 백업 데이터를 저장을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대용량 마리아DB 백업입니다. 이 고객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 오라클을 사용하고 계셨던 고객사인데요. 네. 상당히 많은 데이터들이 와. 있었지만 이제 그 차세대 작업을 하면서 네. 마리아DB로 이제 마이그레이션한 오. 고객 사례입니다. 네. 사실 이제 수십 테라의 마리아DB에 대한 백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던 부분들이고 네. 이거를 뭐 스크립트로 가냐 아니면 스크립트로 가게 되면은 로컬에 뭐 디스코 공간이 부족한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도전 과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 네폴트 플러스가 마리아DB에 대한 플러그인으로 네. 백업을 쉽게 할 수도 있고 또 백업 데이터를 로컬 저장소에 어떤 덤프를 떨어뜨리지 않고 바로 백업 저장소로 보내면서 또 중복 제거도 할 수 있고 또 소스 중복 제거를 하면서 백업 성능도 이제 더 향상시킬 네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통해 가지고 엔터프라이즈 고객사지만 그 최근에 이제 트렌드의 어떤 오픈 소스 DBMS의 환경에서도 저희 네폴트 플러스가 운영을 쉽게 할 수 있게끔 지원했던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세 번째 고객사입니다. 백업 체계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서 이제 기존에 사용했던 백업 어플라이언스도 이제 서비스가 종료가 되고 또 최근에 도입했던 이제 가상화 백업을 하기 위해서 라이센스도 부족했던 부분들이고 이런 뭐 다양한 백업 성능에 대한 어떤 개선도 필요했던 부분들이었는데요. 저희 네폴트 플러스가 제공하는 뭐 VMware 환경에서요, CDP 백업, 그 인스턴스 리커버리, 또 유닉스 백업들도 통합해서 백업할 수 있는 통합 백업 운영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중복 제거를 통해서 비용 절감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기존의 백업 솔루션을 보다 저희 네폴트 플러스로 도입을 하면서 더 많은 효과를 보셨던 그런 고객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타사에서 옮겨온 그런 사례라고 봐도 되겠네요. 되게 네, 이상적인 맞습니다. 사례네. 백업은 사실 이제 마이그레이션하기 가장 쉬운 그 환경에 있는 그 솔루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뭐 좀 1금융권과 같이 어떤 테이프에 보관된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되는 비용의 어떤 어려움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것들을 제외한 일반적인 고객사 환경에서는 백업 솔루션을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그 유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외네요. 저는 되게 잘 안 바꿀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하드웨어 개체가 이제 변경이 되면 기존 하드웨어에 있는 백업 데이터들은 이제 보관 주기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남겨뒀다가 그대로 두고 이제 레거시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보관 주기가 끝나도록 기다리고 그리고 신규 솔루션을 도입해서 지금 시점부터 백업을 이제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백업 솔루션 마이그레이션은 상당히 좀 치열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쟁이 진짜 되게 치열하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뭐 경쟁사가 사실 이제 백업 솔루션 업계에서는 상당히 많이 있죠. 다른 어떤 것들보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고객 사례입니다. 그 클라우드 스토리 비용 절감 제가 누차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얼마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사례인데요. 해당 고객사는 이제 온프레미스에 있는 모든 이 시스템들을 클라우드로 전환 사업을 통해서 이제 클라우드로 운영을 하게 된 고객사입니다. 사실 이제 클라우드로 이제 오크로드가 다 넘어가면서 이제 클라우드에서도 이제 백업을 해야 되는데
MSP 사업자가 이제 주 운영을 하면서 이제 백업 서비스도 하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이제 고객사에 했지만 네. 이 백업 비용을 보더니 너무 이제 놀래서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백업인데 사실 네네네. 백업은 사실 비용이 옵션이잖아요, 비싸면 옵션. 네. 사실 거부감이 더 많이 듭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은 방법이 없을까 이제 고민을 했던 부분들이고 또 이 고객사님 다행히 이제 저희 네폴트 플러스를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운영을 하고 계셨던 네. 부분들이어서 그러면 저희 라이센스를 그대로 음. 클라우드에서 운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 사용했던 뭐 백업 장비도 또 활용하실 수 있고요. 음. 이렇게 해서 그 클라우드에 있는 워크로드를 저희 네폴트 플러스로 운영하면서 비용을 세이브한 내용인데요. 실제 클라우드 환경의 백업 다이어그램입니다. 네. 네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백업 데이터를 어디에 보관하느냐인데 네. CSP가 제공하는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저희의 이제 그 데이터 저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여 대의 전체 시스템에 백업된 데이터가 네.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바로 이제 저장을 네.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폴트 플러스로 클라우드에서 접목을 했을 때 스토리지를 얼마만큼 절감할 수 있을지 네. 실제 수치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공개하셔도 되는 거예요? 오.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캡처는 고객사 환경에 있는 그 대시보드를 제가 직접 캡처한 내용이고요. 네. 왼쪽에 있는 데이터는 이제 중복 제거와 압축하기 전 데이터입니다. 네. 거의 171테라 네네네. 정도의 백업 데이터를 네폴트 플러스가 중복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압축을 통해서 12.3테라까지 줄여. 저 12.3테라는 말 그대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되는 쓰고 있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사용량이 10.3테라라는 내용입니다. 네네. 그럼 이렇게 중복 제거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네. 사용을 하게 되면 네. 얼마만큼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네. 수치로 계산을 한번 해보죠. 네. 그러면은 CSP가 제공하는 그 객체 스토리지 요금은 뭐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이 요금을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되면 네. 중복 제거 없을 때 네. 이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백업된 데이터 171.5테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비용이 와, 월 500이야. 490. 다음 이것들이 이제 1년 이제 곱하기 12 하게 되면 1년에 5,900만 원을 비용을 들여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사용을 그냥 해야 오프라인에서 사겠어요. 그냥 네. 너무 비싸다. 네. 그래서 중복 제거 후에 네. 클라우드 스토리지 비용은 보시면 야. 12.3테라가 월 35만 원 정도, 네. 1년을 사용하게 되면 네. 42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러면 쓸만하죠, 진짜. 네. 너무 와. 그러면은 단순히 클라우드 93%. 스토리지의 비용 절감만 따져봤을 때 이제 92.8%의 네. 어마어마한 비용 절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솔루션 비용까지도 이제 하긴 검토를 그렇죠. 해서 그렇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얼마만큼의 비용이 비용 좀 절감 절약될까? 효과가 나오는지 음. 또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솔루션 비용은 이제 저희 어. 네폴트 플러스의 저장소 역할을 담당하는 이제 네. 코어스토어에 어떤 비용이 이제 들어가겠죠. 컴퓨팅 파워를 사용을 해야 네. 되니까 네네. 이 비용은 이제 CSP가 제공하는 네. 인스턴스 요금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라이센스 요금까지 저희가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3년치 솔루션 비용을 계산해봤더니 어. 한 4,700만 원 네네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클라우드 비용 1년치를 이제 3을 곱해서 네. 1,200만 원. 네. 그러면 3년 운영했을 오. 때 총 솔루션 비용은 대략 5,900만 원 정도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솔루션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저장만 저장만 네. 했다 그러면 네. 사실 뭐 3년 가기 전에 아마 깜짝 놀라서 아마 네네. 뭐 어떤 그 조치를 했을 네.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코스토 솔루션으로 절감한 비용을 따져보면 1억 1,700만 원, 네. 3년 안에 이제 1억 1,700만 원을 네. 세이브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스토리지 비용이 앞서 이제 92%까지는 아니지만 네. 66%면 거의 한 3분의 2를 줄였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비용을 투자를 하면 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네. 그런 클라우드 스토리지 비용을 줄이고자 한다면 비용 주치를 좀 하시면 네. 3분의 1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아니,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야. 엄청난 비용 효과를 볼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클라우드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저장소로 쓸 거야. 그럼 어쩔 수 없이 스토리지 비용은 나가잖아요. 맞습니다. 무조건 써야 됩니다. 네. 쓸 수가 근데
지금 그 스토리지 비용을 아껴서 솔루션을 도입을 해도 그래도 지금 그래도 더- 3분의 2가 네, 남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아, 이거, 야.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뭐 예를 들어 뭐 코스터 3년 비용, 저거 이제 스토리지 비용이고 라이선스 비용 3천만 원 돼 있는데 저렇게 근데 라이선스 비용을 공개하셔도 괜찮은 건가요? 이게 예, 저희 제품을 사용하시는데 저마 정도의 금액이 뭐 타당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비싸다고 느낄 수도 있고. 예, 비싸다고 네. 느낄 수 있는데요. 저 부분은 충분히 저희 제품을 검토하시는 단계에서 네. 수렴이 다 가능, 고객의 어떤 요구 사항들을 또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 예, 그 부분은 감안하셔가지고 계산을 하셔도 네. 제가 봤을 때는 스토리지 절감 비용은 네. 상당히 메리트 있다라고 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야, 이게 하시는 말씀을 좀 듣고 생각해 보니까 저 라이센스 비용이 이제 액면가라는 네. 뉘앙스로 읽힙니다. 그러면 저 비용이 지금 더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예, 거네요. 맞습니다. 오. 솔루션 비용을 더 줄이게 되면 비용 절감 효과는 더 더 커지겠네요. 네, 네, 네. 극대화될 수 있고 어. 그리고 또 사실 백업 비즈니스를 하는 네. MSP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 백업 서비스를 하고 네. 백업 서비스를 하면서 백업 데이터를 갖다가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네. 보통 백업 서비스를 하게 되면 고객분들한테 이제 가끔은 네. 소스 1테라를 백업하게 되면은 네. 뭐 스토리지 비용 예, 얼마? 비용 얼마 네. 내게 되는데 네. 마찬가지로 고객한테는 일에 대한 비용을 받지만 네. MSP가 저희 네. 클라우드 스토리를 활용해서 야. 저희 코스토를 야. 사용한다면 다 마진이네요. 아껴지는 거. 야. 거의 한 90% 이상을 이제 네. 마진으로 이제 가져갈 수 있는 네네네. 그러네요. 네. 와.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생각을 하신다 오. 그러면 저희 솔루션을 도입을 네. 하시는 되게 게- 경쟁력 있네요. 네. 맞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그래서 네, 가성비까지 잡았다고 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특징들을 통해서 네. 데폴트가 얼마나 편의성을 네, 가지고 네, 있는지 또 전체 인프라를 쉽게 운영을 음. 하실 수 있는지 네. 말씀을 드렸고 네. 또 마지막에 사례를 통해서 네. 데폴트 플러스가 얼마나 가성비 있는 네, 네. 솔루션인지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더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데폴트 플러스를 도입을 하시게 되면 네. 여러분들의 백업 솔루션들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네.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거. 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좀 더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Q&A 창에서 네. 제가 도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데폴트 플러스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이것으로 저희가 준비한 내용 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채팅창과 질문창에 돌발 퀴즈 링크 그리고 설문조사 링크를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그쪽으로 이동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준비한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 회사도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이 편의성에 가성비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데폴트 플러스 도입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상담 신청 항목에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이 솔루션이 기업 내에서 복잡한 IT 환경을 어떻게 하면 보다 간편하고 또 안전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 그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